대통령 별의 순간 찾는 법 196번째 챕터. 업의 부정의 의미. 아비다르마 불교는 불타시대 원시 불교의 사상을 이어받아 무아론을 설하였다. 그리하여 활동의 주체로서의 실체가 지각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지각할 수 없는 것을 주체인 듯이 생각하는 일은 인식이 아니며 상상의 결과에 불과하다. 주체로 생각되는 것은 여러 성질들 혹은 가유인 신심의 집합의 외에 다른 무엇도 아니다. 이 실체 관념도 또한 이들의 여러 성질들이 항상 결합하여 지각될 때에 일어나는 임시의 모습, 상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것이 전 사상 아비다르마 불교의 결론이었다. 영수의 부정 논리도 이 사상 위에 서 있다. 영수는 이 사상 위에 서서 인과관념과 연의 관념을 취급하였다. 그에 의하면 인과나 연도 일상적인 주관적 습관에 의해 얻어진 개념으로 보았다. 주관적 습관, 업인에서 업과가 생할 거라는 습관적인 경험을 오인하여 실체적으로 객관화하는 데에서 논리적인 오류가 일어나고 종교적인 미망이 일어나는 것이다. 객관적 사물로 반영된 것은 단순히 경험에서 온 관념의 결합에 지나지 않는다. 말하자면 주관적인 느낌에 불과하다. 마치 한 개의 사과를 볼 때 우리들은 과거의 경험의 결과 그 형태, 빛깔, 맛 등을 연상하여 그것들을 하나로 결합하여 사과라는 표상을 창조한다. 이런 경우 사과라는 표상은 주관적 경험의 통합이라고 하는 한 적어도 오류는 아니다. 그러나 이것을 객관화하여 사과가 갖는 성질들 말고 사과 그것이라는 실체가 있다고 볼 때에 오류가 된다. 환원하면 사과의 형상, 빛깔, 맛 등인 주관적인 느낌을 떠나서 사과 자체가 마음 밖에 있다고 볼 때에 오류가 된다는 뜻이다. 작용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 있는 사과의 존재까지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사과는 여러 성질들 및 주관적인 관념의 묶음에 불과하다는 것으로서 존재한다. 존재란 작용이다. 그러나 작용을 빼고 사과 그것은 없다. 예컨대 플라스틱으로 만든 사과는 먹을 수 있다는 작용을 가진 것은 아니다. 따라서 참 사과는 아니다. 사과는 사과라는 작용을 떠나서 현실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과의 작용과 사과란 상의적 상관성에서 비로소 현실의 사과인 것이다. 상관성을 영수는 중도라 불렀다. 업인 업과의 인과에 관해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인이라든가 과 그것이 마음 밖에 실체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업인 업과의 관계는 경험적 사실에 의하는 것이다. 양자의 관계는 개연성을 가질 수는 있지만 절대적 확실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경험상의 필연성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업인 업과의 관계가 무시되면 윤리적 생활이나 사회적 질서도 파괴되고 말 것이다. 마치 윤리적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이상과 같은 것이다. 인간의 이상은 마침내 달성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상의 존재는 없으며 이상은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과 같다. 그래서 영수는 업인 업과의 관계는 개연적 인식, 단순히 그럴 것이라는 인식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철저하게 추구하였다. 그에 의하면 오성은 이성적 인식을 가지는 능력은 아니라는 것을 이원론의 파척을 통해 표현하고 모두 경험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오성에 의한 인식은커녕 오히려 개연적 인식까지도 불가능하다는 세계를 계시하려고 하였다. 그 세계를 그는 일체 개공이면서 무상무연이라든가 여법성 실제 열반로 이름을 붙였던 것이다. 신난에 의한 업부정. 업의 사상은 인간의 원초적인 비원을 식욕의 근저에 두면서 오성적인 인식, 이성적 인식의 조작을 거쳐 전개하여 왔다. 이것이 인도에서 일어난 업 사상이며 또 업의 체계였다. 그런데 그 최종의 단계에서 도달한 것은 업을 주관적인 느낌으로 하는 경험적 인식이었다. 그것은 영수 사상의 목적으로 하는 바이기도 하였다. 그것은 논리가 아니라 중도의 정신을 앙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영수의 사상은 자주 부정의 논리라고 말한다. 그러나 실은 논리는커녕 오히려 논리에 역행하는 것이다. 논리가 아니라 중도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인도에서 경험적 인식으로서 파악되었던 업사상이 정톡의 신앙 가운데에 계승되자 생생한 현실의 모습을 나타내게 되었다. 업의 세계를 밖으로 향해 구하지 않고 따라서 어떠한 의미에서도 인식의 대상이 되지 못하여 그것을 자기 속에서 구하였다. 그리하여 업을 자기 자신의 죄악이 심중한 모습으로 받아들였다. 인도에서는 업사상의 출리를 설하였다. 인간은 수행에 의해서 업의 세계를 초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녔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토사상에서는 인간은 출리할 연이 없다는 것이다. 법연은 말한다. 이 비참한 죄를 지은 몸 그대로 어떻게 깨달을 수 있으랴. 출리의 연도 없는 이 몸은 어찌할 수 없도다고. 또한 진난도 중고륜에 묶인 자기 자신에 관해서 말한다. 그런데 무시 이래로 이 몸은 일체 군생해 무명해에 유전하며 제유륜에 침미하고 중고륜에 결박당해서 청정한 신락이 없도다. 자기는 그러한 자기 자신일 뿐 업윤회를 출리할 연을 갖지 못한 몹시 완후한 자이며 또한 생사죄탁의 군명일 뿐이라는 반성이 강하게 내면하였다. 그들은 자기의 존재를 논리적인 설명에 맡기지 못하고 이러한 표현으로서 자기에게 내재한 악에 대한 실감을 전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원시불교에서의 무아론은 나가 없음을 인식하는 것이었는데 정토사상에서의 무아론에는 자기 자신의 한탄이 있다. 인간을 주체적 반성에서 응시하여 갈 때 앞에서 보아왔던 업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의 힘은 사라져가고 내성적 실존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마침내 업은 인간 존재의 죄업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이었다. 선업이든 악업이든 죄악 생사의 범부에게는 그런 선악을 결정할 기준조차 없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이러한 선악업에 대한 부정도 원시불교의 무아론을 기조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지 다른 점은 무아의 이치를 대상적 인식에 의해 파악하기보다는 자기의 실존적 체험인식에 의해 체험하려고 하였다는 것이다. 친난에 의한 선악의 부정은 윤리의 부정이야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나의 몸에 대한 선업, 악업의 부정이며 또한 이론적으로는 이원론의 부정이었다고 생각된다. 이원론의 부정은 인도에서 영수에 의해 이루어졌다. 영수는 이것을 유와 무, 일과 이, 상과 단 등의 논리적 추상적인 반대 개념을 가지고 다루었다. 인도의 학파들은 모두 마찬가지로 이러한 논리적 개념을 즐겁게 사용한 것이다. 영수도 그 예외는 아니었다. 이에 대하여 친나는 이원론의 부정을 일상적 구체적 개념을 가지고 다루었다. 그의 작품에는 유무일이 같은 논리적 개념을 사용한 예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그는 한자도 모르는 시골뜨기라고 또 알기 쉽게 하려고 일상적인 언어를 썼던 것이다. 이렇게 보면 친난에 의한 업의 부정에는 두 가지의 사상이 그 역사적 사건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인도 불교 이래의 무아론이며 다른 하나는 마찬가지로 인도 불교에서의 이원론의 부정이다. 이 어느 쪽의 이유에서 보더라도 선악의 공이 알 수 없다 한 것은 윤리적 선악을 부정한 것이 아님을 밝힌 것이라고 하겠다. 인도에서 업론은 업인 업과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 분석에서 업은 작용이며 수면론적인 것이 아님을 논술하였다. 그러나 친나는 업의 존재를 조정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주관적인 표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게다가 그 표상은 심리적 표상이 아니고 종교적인 믿음의 결여에 의한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정하였다. 업은 실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업을 짓는 죄도 없는 것이다. 죄업은 본래부터 모양이 없다.
망상 전도이기 때문에 친단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죄업이 없음을 자각하게 하는 것이었다. 인도 불교는 업의 구조 속에서 의지의 자유를 설명하려고 하였다. 이에 비해 친란은 업 그것을 부정함으로써 오히려 망상 없는 의지의 자유를 절대자 안에서 발견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정신주의 내지 신비주의로 기울고 말았던 것이다. 업사상의 발생 및 변천에 관해 간략히 약술했거니와 이 글을 마침에 있어 두 가지 과제가 남아있다. 첫째는 업사상은 인생에서 어떠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느냐 하는 점이다. 불타는 업을 전 사상과는 달리 외적인 해석에서 내적인 마음의 문제로 깊이 파고 들어갔다. 그 과정에서 업의 윤리적 행위주의의 체계를 끼친 전통을 보았다. 그것은 불교 사상사에서 말하면 아비다르마 불교라 불리우는 불교 철학의 기반이었다. 또한 똑같이 그 과정에서 발견한 것은 업의 부정이라는 정반대의 전통이다. 그러나 이런 부정은 업의 실적 존재성을 부정함으로써 그 기능성을 조사하려고 한 의미를 가진 것이었다. 이것은 대승불교의 용수의 철학, 즉 중간학파의 전통이다. 이 두 가지의 인도적인 전통에 공통된 점이 있어 주목된다. 즉 어느 쪽도 마음의 문제를 중요시하면서도 업을 지적인 대상으로서 파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마음은 자신 쪽에서 작용하는 마음이었다. 그런데 이 내면성마저도 부정하는 사상이 나타났다. 스스로 작용하는 마음을 갖지 못한 범무의 자각이다. 자기를 업에 침몰한 무력한 존재로 보았다. 이런 자각은 오히려 업을 초월함으로써 업을 부정하려는 종교적 체험회로 이끌었다. 이것이 친란의 업부정이었다. 또 하나의 과제는 주관적 내성적인 업관이 근대 사회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인도에서의 업사상은 대사회적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대신에 윤리적 행동 철학의 강력한 논리를 가질 수가 있었다. 그런데 불교 사상사에서 보아 이질적인 친란의 업관으로부터 어떠한 행동 철학이 나올 수 있을까? 업의 결박으로부터의 초월을 설하는 친란의 가르침에 근대성을 부여하려고 한다면 사회에서의 선 악업의 얽매임을 풀어버리고 확고한 방법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업적 개박으로부터의 초월이 아니라 업적 개박의 초출을 가능하게 하는 논리의 구축이 세계적 불교 사상사에서 긴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별의 순간 찾는 법 강좌는 현재 오프라인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씩 해서 이곳 동방문화대학원 대학평생교육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성북구 성북로 28길 60번지에 자리하고 있고요. 등록기간은 1학기는 3, 4월, 2학기는 8, 9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학기제로 운영됩니다. 이 신청 시에 이 전화번호와 메일 주소를 참조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